자, 이제 구조적 특성에선 저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적 특성이라고 할 때는 이 시스템이 계속 상위 하위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발전 내지는 퇴보하느냐 하는 그 측면을 설명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퀄리브리엄 균형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지금 시스템 이론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자체는 균형을 딱 이루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을 형성되어 가지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도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균형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균형을 시스템 이론에서는 이퀄리브리엄 균형을 이뤘다는 건 사실은 죽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의 타이머인데, 이거는 계속 돌아가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게 다 시간을 세팅하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를 옵니다. 또 반복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진화적 특성 중에 하나는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온도 예를 들면 36.5도가 가장 적정 체온이면 높았다가는 또 36.5도로, 또 낮아졌다는 또 36.5도로.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 호모스테시스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닷물도, 예를 들면 염도가 예를 들면은 전체 2%라든지, 이 모든 시스템은 자꾸 항상성, 원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성이라는 이론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 이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밖의 시스템이 변화가 하면 이 내부의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이 시스템과 이건 많이 변했는데 여기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는 변하는데 이건 변하지 않으면 항상성만 유지하고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균형된 상태로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자, 이렇게 균형화된 형태로 변하지 않고, 이 자체가 이 상위 시스템이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하위 시스템도 계속 변화를 해서 이 상위 시스템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조화를 이룰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적응인데, 계속 조화를 이뤄서 이쪽 변화하는 만큼 이쪽도 변화해서 같이 조화로운 상태, 이런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계속 사회는 변하는데 그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그 조직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고 그 조직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 조직이 없어진 상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조직이 사회는 변하는데 계속 똑같은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상태를 호모스테시스라 해서, 이거는 항상성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조직이 변화해서 외부 변화와 같이 자꾸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상태를 안정화 상태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조직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해서 있다가 계속 나중에 완전히 굳어있는 이퀄리브럼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스테이디 스테이트, 자꾸 변화를 해가지고 외부 변화와 조화롭게 해서 더 안정화된 상태로 가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자, 엔트로피 현상은 영어로 이 영어가 EN은 N, 이거는 out이라는 의미예요. out and no. 그리고 트로피는 그 트로피칼 해금 이게 트로피칼은 뭐를 의미하냐면 온난 열대 지방을 트로피칼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열이야. 그래서 엔트로피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이 계속 나가는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몸이 계속 움직이면 열을 계속 발산해서 나가잖아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이 자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엔트로피 현상이 계속 균형을 이루다가 또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퀄리브럼에서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엔트로피 현상이 많이 일어날 때는 어떠냐면 조직 안에 아니면 개인 안에 트러블이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서로 비난한다든지 서로가 서로한테 부조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열이 더 많이 나가 엔트로피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트로피 현상 서로 갈등하고 열을 많이 쓰는 거를 중단을 하고 새로 학습도 하고 외부로부터 자금도 가져오고 새로운 조직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자꾸 재구성해야 된다고요. 요거를 엔트로피의 반대말로 넥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넥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야 그 시스템은 자꾸 변화해서 외부 변화와 자꾸 어떤 조화로운 하모나이즈 한 상태로 자꾸 변화하면서 그 사회에서 생존이 가능하지.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열이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엔트로피 현상을 막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쓰면서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에너지가 엔트로피 열이 나가다 보면은 점점 거기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 대학원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강의를 듣고 교수님 듣고 얘기를 하고 책을 읽고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새로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더 지식이 넓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자기 활동 범위를 넓히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넥 엔트로피 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게 진화하냐면은 이런 넥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너지.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구성체들이 서로 넥 엔트로피 현상을 쭉 만들어가다 보면은 서로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한 발짝 점프인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말 한 마리가 마차로 해서 이거를 끌으려고 하는데 대개 2톤 정도의 무게를 마차 싣고 큰 말이 끌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말이 2마리가 힘을 합해서
이 함께 끌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대개 한 마리가 2톤이니까 다른 한 마리 2톤이어서 4톤을 끌 수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스스로 확인 안 했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읽은 얘기인데, 말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끌면은 4톤이 아니라 12톤을 끌어갈 수 있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너지죠. 시너지죠. 우리도 이런 시너지에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힘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점프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동료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는 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한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도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함께 협력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시너지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은 협력하고 협동은 다른 의미예요. 협동은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하죠. 협력이라는 건 산학협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너지는 협동적 의미보다는 협력적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협동은 뭐예요?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을 서로 힘을 합하는 게 협동이에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하죠. 근데 산학협력이라는 게, 협력은 다른 학교와 기업체와 서로 협력할 때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시너지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달컨트 파슨스는 구조 기능주의자인데,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 기능적 요건을 네 가지로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이든 외부로부터 적응을 해서 필요한 물자나 에너지를 계속 갖고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잘 작동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외부로부터 뭐예요? 계속 에너지를 갖고 들어와야 돼. 자, 이거를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적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외부로부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우리 가정으로 보면 이 가정 안에 뭐가요? 이 규칙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바운더리가 건강하게 잘 작동해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돈을 아무리 갖고 들어와도 이 가정은 항상 불안해.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합.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돼. 자, 세 번째 기능.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한 시스템은, 첫째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많은 것들을, 자꾸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돼. 자꾸 돈을 벌어와야 돼. 집안도. 두 번째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들이 잘 운영돼서 이게 무리 없이 가정이 잘 돌아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멱살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규칙이야. 세 번째는 내적으로 그 조직이 아니면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건강하게 발달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훈 또는 그 집안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사회로 따지면 이게 종교적인 측면이죠. 사회로 따지면 이게 문화교육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들이 또 잘 발달돼야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자꾸 여러 가지 뭐예요? 성과를 내야 돼. 자식 좋은 대학도 보내고, 좋은 데 가서 결혼도 하고, 또 좋은 뭐 배필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성과를 내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달컨트 파슨스가 구조 기능적 이론을 보면 이 네 가지의 구성적 기능적 요건들이 잘 건강하게 발달돼야 그 조직이 건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다가 애를 보냈어. 그리고서 엄마는 또 애 밥 해준다고 애국가 있어. 자, 이럴 경우를 보면 경제적으로 물론 아빠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측면의 어댑테이션은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목표 설정 아까 했던 골 어테인먼트는 됐어. 그러나 내적으로 봐서 아빠가 여기서 하다가 바람이 났다든지, 그래서 가정이 계속 흔들린다든지, 엄마 아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다. 이건 뭐예요? 내적인 규칙과 어떤 바운드리가 정확하게 잘 작동하는 인터그레이션 측면이 작동을 안 해. 거기다가 함께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같이 문화나 교육적 주면서 같이 공유하는 이 측면이 잘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했다 해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안은 보면은 항상 종교에 너무 빠져 있어. 모든 게 다 종교적이야.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네 가지의 기능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그 건강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이게 달콘트 파슨스의 기능 이론이에요. 구조 기능 이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나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